천주사적 싸움의 전모를 밝힌 곽정환 회장의 사필 규정. 6. 목표와 방향이 다른 두 운동. 2008년 2월 12일 참부모님 탄신일, 2월 14일 유천궁 봉헌식에 참석한 뒤 미국으로 돌아간 현진님에게 아버님의 특별한 요청이 떨어졌습니다. 남미 파라과이에서 발생한 위기를 해결하고 동시에 중남미 평화대사 12,000명을 교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파라과이에서는 2007년도에 일본 국가 메시아가 납치되는 한편 차코 지역에 매입한 약 60만 헥타르의 방대한 토지를 몰수당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현진님은 2월 27일 미국 대통령의 동생인 부시와 함께 파라과이를 방문했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제7장에서 설명하겠지만 현진님은 대통령과 담판하면서 아무도 감당치 못했던 위기를 훌륭히 극복했습니다. 현진님이 세계에서 큰 목표를 정해놓고 투입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는 현진님이 열심히 기반을 넓혀 나갔습니다. 2007년 12월 1일 본부교회 당회장으로 취임하시더니 얼마 후 인위적으로 용산교회와 마포교회 등 주변의 몇 개 교회를 본부교회로 통합하고 21만 명 세계 평화통일 성전 건축에 대한 청사진을 내거녀 점차 교회를 중심한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해나갔습니다. 현진님이 미국에서 기독교 대형교회인 메가 처치 투어를 진행하자 자신도 대형교회 목사로서 이미지를 구축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성장한 기독교 대형교회들과 달리 현진님의 교회는 규모도 작지만 국주님의 지원까지 받아 인위적으로 주변 교회들을 통합한 것입니다. 현진님은 아버님께서 추진해 나가시는 섭리 방향과 동생들이 추구하는 활동 방향이 서로 역행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장차 아버님의 레거시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리라고 보았습니다. 미국 이스트가든에서 아버님께 솔직한 표현을 담은 서신을 작성하기 시작한 것이 이즈음입니다. 이 서신은 3월 중순경 완성되었으나 3월 17일 효진님의 갑작스러운 성화로 인해 며칠 뒤인 3월 23일자로 아버님께 보고되었습니다. 현진님의 서신은 2008년과 이후 섭리의 길을 가는 아들의 출사표와 같았습니다. 아버님은 천의와 보편적인 원리에 따라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세계를 실현해 나가는 섭리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춰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 통일교회 간판을 내리고 포괄적인 섭리 운동을 전개해 오셨습니다. 저 역시 지난 10년간 아버님과 같은 꿈과 목표를 갖고 매진해 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교회 제도와 기반을 유지하려는 통일교 지도부는 반성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저는 통일교회의 틀을 벗어나 UPF와 UCI를 중심하고 진정한 초종교 초국가 운동을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버님은 이 편지의 내용을 흡족하게 받아들이셨어요. 4월 6일 하와이에서 열린 참부모의 날 행사에 훈독회의 모든 지도자에게 이 내용을 읽어주라고까지 하셨으니까요. 현진님의 가정연합 세계회장 취임. 현진님이 중남미 6개국 방문길에 오른 2008년 4월 18일 현진님은 가정연합 세계회장으로 취임하십니다. 이는 곽정환에서 문형진으로 인사이동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세계회장인 형님을 밀어낸 인사입니다. 그것도 형님인 현진님이 중남미 6개국 순회 집회 중인 기간입니다. 현진님이 대륙회장이 받은 공문을 보고 이런 사실을 알아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현진님의 임명 배후에 어머님과 국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2008년 1월인가 국주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아버님의 지시로 현진님이 가정연합 세계회장이 되었으니 공문으로 발표하라고까지 통보한 적이 있었지요. 그러다가 효진님의 성화와 총선 결과로 하와이에서 낙담하고 계신 아버님을 찾아가 한국의 교회 상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형진님 임명을 관철시킨 것입니다. 형진님의 취임식은 인사 발표약 이틀 만에 신속히 이루어졌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워 대주회장들이 다 참가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현진님의 3월 23일 편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한편 교회와 신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자리 때문에 이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다. 그 다음 순회지인 파나마에서 취임식 소식을 들은 현진님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혼란은 자리가 아니라 방향에 있었습니다. 3월에 올린 편지의 내용대로 현진님이 소신 있게 나갈 경우 결국 두 아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며 아버지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진님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머지 3개국 순회 일정을 취소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대로 순회를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후일 큰 충돌이 빚어지는 한편 교회 전체에 큰 시련이 온다 해도 섭리의 바른 방향을 세우는 것입니다. 결국 현진님은 파나마에서 훌훌 털고 순회를 계속했습니다. 자리 때문에 이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다라고 현진님은 말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해서요. 모든 것을 배운 현진님은 가는 곳마다 불같은 말씀을 토해냈지요. 그로써 브라질에서는 마누엘 페레이라 비숍과 같은 남미 최고의 기독교 지도자를 GPF 운동의 든든한 파트너로 만들었습니다. 아버님은 현진님의 순회 소식에 고무되었고 특히 페레이라 비숍과의 미팅이 성공적이었다는 보고에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하와이에서 뉴욕으로 오신 아버님은 순회 끝내고 돌아오는 현진님을 환영했으며 현진님과 함께 워싱턴에서의 국제회의 행사를 주관하셨습니다. 하늘의 이치가 참으로 오묘했습니다. 현진님이 가정연합 책임자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순회를 계속하자 많은 지도자가 연결되었고 순회를 마치고 돌아온 현진님 가정에는 9번째 자녀님인 신우님이 탄생하였습니다. 교회 내에서 현진님의 기반을 없애려는 저희. 현진님이 이때의 상황을 놓고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카프였습니다. 1998년 가정연합 세계 부회장으로 취임한 이래 현진님은 카프와 2세 교육에 큰 열정을 쏟았습니다. 미래 섭리가 그들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진님은 공적도 제압받지 못한 상태에서 졸지의 월드카프 회장 자리까지 내줘야 했습니다. 그들은 현진님이 아버님을 모시고 미국 워싱턴과 텍사스에서 국제 행사를 하던 2008년 4월 28일, 5월 3일, 중인 5월 2일을 택해서 세계 월드카프 지도자들을 한국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현진님 이임식도 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취임식을 했습니다. 국진님과 형진님은 월드카프 세계회장 취임식에서 대학생 조직과 활동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회 부흥을 강조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취임식 직후 국진님은 월드카프 본부의 미국 사무소를 즉시 폐쇄하고 본부를 한국에 있는 가정연합 세계선교본부와 통합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활동해오던 대학생 조직을 신앙운동만 하는 통일교 일반 교회 조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현진님이 공들여 키워온 STF 교육 프로그램과 선교사 양성 프로그램도 해산되었고 해외로 나가 활동하던 MTF 단원들도 해체하였습니다. 사람이 잠시 없는 틈을 타서 전격적으로 가정연합 회장과 카프 회장을 바꾸고 2세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한 것은 교회 내에서 현진님의 기반을 없애려는 어머님과 국진님, 형진님의 저희가 분명히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여의도 파크원 프로젝트에도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여의도 부지에 설정된 근저당 말소 신청서에 5월 8일까지 재단이 사인을 해줘야 건축 허가 신청 조건이 완전히 갖추어지는데 국진님이 끝까지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재단 재산인 여의도 부지가 채무담보로부터 벗어나는 기쁜 일에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날인을 피하면서 개발 계획을 방해하더니요. 이렇게 되면 파크원 사업의 사회적 이미지 손상이 발생하고 채권은행단이 협력을 거부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여의도 프로젝트는 아버님께서 현진님이 맡아 추진하라고 2006년 4월 회의에서 정리해 주셨지요. 그러나 국진님은 처음부터 여의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었습니다. 마감 시한인 5월 8일이 넘어가고 현진님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디폴트 상태가 되었기에 은행권이 언제라도 Y21을 상대로 제재를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아버님께 정식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보고를 받으신 아버님은 국진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심하게 야단치셨습니다. 국진님이 계속 버티자 김효율 씨는 속된 말로 쫓겨날 입장까지 야단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돌변하자 당황한 쪽은 어머님과 형진님이었습니다. 계속 버텼다가는 정말 국진님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설득으로 국진님은 고집을 접었고 5월 10일 극적인 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해결이었습니다. 국진님이 재단 이사장 자리에 있는 한 언제라도 자신과 부딪히면서 여의도 프로젝트를 가로막고 심지어 UCI까지 탐낼 것임을 현진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을 섭리의 중심으로 세우기 위한 시도들. 이와 같은 일이 있은 후 한편에서는 이미 정해졌던 장자 중심의 후계 체제를 뒤집기 위한 작업들이 은밀히 그리고 부지런히 진행되었습니다. 어머님을 중심한 교권 세력은 현진님과 국진님의 대립을 아버님께 적극 부각시키고 아들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현진님의 주체적인 주인의식을 아버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양으로 비춰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어머님을 섭리의 중심으로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시도가 2008년 5월 14일에 있었던 하와이 의식에 대한 홍보였습니다. 김효율 씨는 이 행사를 참어머님 원성 선포의식으로 선전했습니다. 이로써 어머님은 완전하며 아버님과 동격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발단되어 선문대학교 신학대 우태경 교수는 참어머님, 하나님 부인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편 이 행사에서 아버님은 현진님과 국진님을 각각 어머님의 오른편, 왼편에 세운 뒤 기도를 하셨는데 이것을 근거로 교회는 현진님은 타락한 아담의 입장, 국진님은 예수님의 입장, 형진님은 재림주의 입장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현진님이 가인이고 국진님은 아벨이라는 논리도 나왔습니다. 아버님의 섭리적인 의식을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하고 선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 타락과 무관한 참가정 안에서 하나님 부인이니 가인 아벨 관계니 타락한 아담이니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주장인지요? 이 의식에 대하여 현진님이 기억하는 내용은 달랐습니다. 현진님의 설명에 따르면 영계에서 장자 효진님이 동생의 입장이고 자자, 흥진님이 형님의 입장이 되어 형님 동생의 위치가 바뀌었는데 지상에서는 현진님이 영계의 형님인 흥진님의 위치와 역할을 대신하고 국진님이 영계의 동생인 효진님의 위치와 역할을 대신한다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이 의식을 거행하신 배경에는 참가정 내에서 어머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형제간의 질서를 바로잡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기대가 담겨 있다고 현진님은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측은 참가정에 복귀섭리 논리를 끌어들여서 가인이 아벨의 순종 굴복하여 어머님을 통해 아버님께 나가야 한다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홍보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자협조 시대를 종결하고 부자협조 시대를 열어 가시는 아버님의 뜻을 역행하는 주장이었습니다. 본연의 형제간 질서가 자리 잡아야 하는 참가정 내에 타락한 아담 가정에서 적용된 가인 아벨 관계의 원리를 끌어들여 결과적으로 부모님 가정을 복귀섭리 원칙에 구속받는 가정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가정연합 세계회장과 카프 세계회장 인사이동을 계기로 현진님 측과 국진님, 형진님 측은 공식적으로 방향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월드카프 본부에 소속되어 있던 주요 지도자들은 청년연합으로 옮겨왔고 2009년에 현진님이 청년연합 세계회장 자리까지 박탈당하자 완전히 사표를 내고 GPYC를 만들어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통일가에서 가장 뛰어난 젊은 지도자들이 현진님 밑에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맹목적인 신앙에 길들여진 2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국진님과 형진님의 방침에 결코 동조할 수 없었고 결국 미련 없이 사표를 던지고 현진님과 함께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2008년 6월 13일 창정궁 입궁식 대관식 기념 행사를 위해 세계 주요 지도자들이 입국하였을 때 UPF와 가정연합은 전날인 6월 12일 대륙 대표자 회의를 따로 소집하였습니다. 이날 대주회장들은 오전에는 센트럴시티에서 현진님 주관의 UPF 회의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청파동협회 본부에서 국진님과 형진님 주관의 가정연합 회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이때 국진님은 대륙 대표들 앞에서 가정연합 선교회의 조직 구조와 역할 등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면서 앞으로 참어머님께서 이사장으로 있는 선교회가 세계의 모든 자산을 관리 감독하게 된다고 발표하였고 차트 상에 자신이 선교회 재단의 CEO임을 표시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13일 오후 김효율 씨는 UCI와 한국 및 일본의 재단 실무 관계자들을 소집하여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것이 아버님의 지시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설립 목적이 전혀 다른 선교회를 국진님과 김효율 씨가 들고 나와서 어머님을 이사장에 옹립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세계재단의 위상을 가져가던 UCI의 격을 끌어내리고 UCI 소유의 자산을 주관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현진님이 이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선교회 vs UCI, 어머님 vs 현진님과 같은 갈등 구도를 만들어내려는 의도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실제로 그렇게 상황이 진행되었습니다. 2008년 6월 회의 이후 선교회는 몇 차례에 걸쳐 세계 공적 자산을 파악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7월부터는 일성건설 같은 한국 내 UCI 소유 자산의 주식을 선교회 소유로 돌리기 위한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일본 교회가 UCI로 헌금하던 자금을 선교회로 보내게 한 뒤 이 자금으로 UCI 소유의 일성건설 지분을 매입하려는 꼼수였습니다. 선교회와 어머님을 앞세워 UCI를 통제하고 한국 내 주요 자산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 했지만 이마저 뜻대로 되지 않자 2009년부터는 UCI 이사진을 교체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마저도 김효율과 주동문이 해임되며 무산되자 최후의 수단으로 자금 지원 중단과 법적 소송이라는 카드까지 빼들었습니다. 파라과이 GPF의 성공 2008년 7월 5일 현진님은 선교 기반이 열악한 파라과이에서 GPF 행사를 성공시키셨습니다. 현진님의 투혼에 빛나는 획기적인 승리였습니다. 현진님은 파라과이 지도자들과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직접 파라과이 오지까지 들어갔고 파라과이 최고의 축구 스타 칠라베르트를 포함한 파라과이 최고 지도층 자제들과 함께 캐틀 드라이브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파라과이 GPF 성공의 견인차 역할을 한 분은 파라과이 다수당의 당수이자 상원의원인 릴리안 사마니에고 여사로 이후 이분은 파라과이뿐 아니라 남미권에서 현진님을 가장 확실히 지지하는 GPF 운동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브라질의 자르딘과 새소막 농장을 책임지고 있던 양준수 씨 등 한국 지도자들이 현진님을 찾아와 브라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기꾼 변호사들의 엮여 자르딘 땅을 다 빼앗기고 소송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자 겁을 먹고 현진님을 찾아온 겁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현진님은 그들의 사정을 다 들으시고 아버님의 허락을 구해주면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현진님은 이후 일절 그들의 잘못에 대해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광 목사, 내가 저분들을 나쁘다고 욕할 수 없어요. 그들이 브라질에서 법을 어기고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은 맞지만 다 아버님의 희망사항을 빨리 수행하겠다고 그렇게 한 것이죠. 저 나이가 들도록 아버님을 따라왔고 또 지시에 따라 브라질까지 온 사람들인데 내가 그들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에게 앞으로는 법을 그만 어기고 교육하는 일에만 신경 쓰고 법률적인 것은 우리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했어요. 참으로 감탄스럽고 감동스러운 지도력 아닙니까? 이후 현진님은 조용히 UCI 담당자를 불러 브라질의 최고 법률회사를 접촉하게 하였고 이후 산적한 문제들을 치밀하게 해결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뒤 통일교회는 현진님을 브라질 땅을 빼앗으려는 도둑으로 몰아갔고 극적으로 반전시켜 놓았던 소송 관계 일도 다 손떼고 브라질에서 나가라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말았지만 이후 브라질에서 교회가 땅을 되찾고 소송에서 좋은 소식을 거뒀다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당시 내가 보는 앞에서 현진님을 찾아와 살려달라고 빌던 몇몇 교회 원로들입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지금도 신대위라는 교회 사조직의 대표가 되어 지난 8에서 9년간 끈질기게 현진님을 괴롭혀오는 인물이지요. 물에 빠진 사람을 조건 없이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짓입니다.